오늘 제목이 이제 꿀잠 자는 법이죠. 꿀잠 자는 법.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 왜 그러냐?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로 우선 따지면 24시간이고 그 24시간의 3분의 1인 8시간 그걸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슈 워커는 이 굉장히 3분의 1이라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20년간, 무려 20년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우선 이분의 양력이 믿을만 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의사 출신인데요. 어떤 질병을 고치기보다 자기는 연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의대 그 경력, 의사라는 경력을 중간에 그만둬요. 그리고 신경과학으로 가서 뭐 치매 환자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연구를 하다가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단서를 잡게 되거든요. 모든 원인,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이 매슈 워커가 바로 그걸 발견한 그 주제가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갖고 20여 년을 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잠 잘 자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에 대한 굉장히 탄탄한 실험과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끝까지 보게 됐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잠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 줄이기도 하죠. 잠은 사치라고 그러고 어떤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워뒀다면 잠은 불필요한 거라고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주는 효과와 혜택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거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4당 오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을 들어갈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그리고 제가 어떤 EBS 프로그램을 보는데 매일매일 아침이 사투인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 자녀들은 막 눈 비비면서 더 자고 싶은데 그 아침밥 어떻게든지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아침 시작이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또 매일이 계속된다면 1년, 2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이라는 게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고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요. 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영국,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많이 접해보셨죠? 전 세계 35개국이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뉴욕타임스, 영국, 미국, 아마존, 전 세계, 가디언, 옵서버, 선데이타임스 너무나도 많죠. 이 전 뭐 미디어 권위적인 기관에서 다 올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정말 각 잡고 한번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죠. 신문에 많은 자료들도 있고 카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거 한 방이면은 이제 그런 거 100개 읽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쵸? 5시간 주무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슈 워커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병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선진국병.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 바로 수면 부족이라는 거예요. 성인 중에서요, 여러분, 3분의 2가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여러분 WHO죠. 여기에 따르면 8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7시간도 있고 9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8시간이죠? 그러니까 평균 8시간은 자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25년에서 30년 정도는 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잠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20살이 넘으면 7시간에서 9시간을 주무셔야 됩니다. 뭐 고등학생 어제 여러분 어제 공개 모임에 고3이 왔어요. 고3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한창 공부하기 바쁠 텐데 고3이 와가지고 저희 웅이사회 하루 공부 공개 모임에 귀한 한 자리를 차지해 주셨더라고요.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원래는 9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 8시간을 주무셔야 되는데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5시간, 6시간 자고 그 부족한 뭐 한두 시간을 주말에 몰아 잔다. 이래도 안 된대요. 건강을 측면에서요. 그래서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의 차이는 1시간 이내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UCLA, 하버드 엄청난 이런 모든 연구들이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을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선 여러분들 평균 8시간, 7시간에서 9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낮잠도 주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관상동맥이 막힙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에 피가 잘 안 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렬성 심장기능 상실, 이런 신체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우울, 불안, 자살, 정신질환들이 심해져요. 심지어 여러분 수명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께서요, 지난 화요일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셨는지 다른 책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수면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인 거예요. 신박사 TV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면 지금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의 수명을 끌어다 쓰는 거죠.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목적을 이루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 미래에 대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12시에 주무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죠? 예, 저도 20살 때는 진짜 쌩쌩했어요. 밤새도록 놀아도 여러분 제가 거의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아니었습니까? 세계 2등까지 했잖아요. 워크래프트 3. PC방을 거의 6개월 동안 맨날 다녔단 말이에요. 밤새면서 올빼미로. 그런데도 저 멀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증상들이요, 여러분 더 드러날 거예요. 더. 그래서 지금 나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 매튜 워커 이 연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잠을 줄이면 안 되는데 잠을 줄이는 인류의 유일한 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다이어트 관심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치솟는데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포만감을 알리는 그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올라와야 더 안 먹게 되는데 그걸 억제하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의 농도는 더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고 싶은 겁니다. 뭔가 결핍돼 있어. 피곤해. 기분이 안 좋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면 부족이 결국은 체중을 증가시키는 거죠. 음식을 더 먹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을 빼려면요. 수면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시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런데 수면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지방을 제외한 부위에서만 예, 체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용지물.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식이, 먹는 거, 운동 하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잖아요. 이 셋 중에서 먹는 것과 운동의 얘기는 많은데 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연령대에 비추어서 봤을 때 특히 20살 이후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최소 7시간은 지키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통사고에서 여러분, 졸음운전이 수십만 건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시간당 1명씩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 수치가요, 졸음운전이 음주, 약물 운전 수치보다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뉴스 보면은 음주운전 하는 사건들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졸음운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예,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말이 있듯이 8시간을 꼭 자라고 이 워커 박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활기가 생기고 활기 있고 긍정적이면 그 사람이 꼭 막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이죠. 항상 미소 짓고. 근데 막 피곤해서 맨날 그 피곤에 쩔어 있으면 항상 시무룩하고, 그럼 잘생긴 사람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력도 상승시키고 창의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근원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쵸? 기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잠입니다. 잠. 그 선진국 조사 중에서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 영국, 한국, 일본, OECD 국가들을 대표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 몸의 질병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연구들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매슈 워커가 개탄을 하는 거예요. 유전학, 분자생물학, 첨단 디지털 기술학, 이런 온갖 학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고 실천하지 않는구나. 지키지 않는구나. 오히려 막 3일 밤을 새워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끝냈다고 자랑하고 4시간 자면서 공부했다는 걸 자랑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낮잠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전에 제가 본문을 읽다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커피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죠. 커피. 그쵸? 이 커피가 제가 새롭게 커피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커피 먹는 걸 좀 줄여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요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데노신.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아데노신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데노신이 분비가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아데노신의 수치가 올라가면 졸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커피를 마시면 이 아데노신을 방해해요. 자, 석유 다음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예, 커피예요. 커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머리에 저희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요 Y자, 요게 뭐냐면 수용체라는 겁니다. 수용체. 그래서 이 뇌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체인데 이렇게 아데노신이라는 이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수용체 하나하나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수용체를
차지하는 아데노신이 이렇게 꽉 차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카페인이라는 거예요.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보다 수용체에 더 접촉할 수 있는 힘이 세요. 그래서 아데노신보다 카페인이 먼저 앉습니다. 그 경쟁에서 카페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예요. 이 카페인이 먼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가지고요. 이 아데노신을 튕겨내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뇌에 이 아데노신이 위에 있고 카페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밑에 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데노신이 사라져주면 좋은데 사라지지가 않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데노신이 쌓인다는 겁니다. 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때 계속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이 수용체를 이 카페인이 더 견고하게 성을 쌓는 거고 이 위에는 아데노신이 자야 되는데 그 수면 압력, 그 물질이 뇌를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고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수면 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질환들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요, 여러분, 원래는 깨어난 지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면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셨으면 빠르면 밤 7시나 거기에 4시간을 더한 11시에는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간 내에는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최대 16시간으로 봤을 때. 그쵸?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밤 10시면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데노신이 그렇게 쌓이면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밸런스를 만드는데 이 카페인이 그걸 방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카페인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카페인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30분 있다가 이게 이제 카페인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아데노신이 이제 앉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페인이요, 지속적으로 몸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페인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언제냐?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닝커피를 9시에 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오후 4시쯤에는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분해가 돼요? 5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닝커피 먹고 점심에 커피 또 먹죠. 점심 먹고. 그러면 이게 카페인이 있는데 분해되지도 않았는데 25%밖에 분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100%를 또 붓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머릿속은 또 어떻습니까? 아데노신이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 7시에 마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녁 밤에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시에도 50%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밤에 먹어도 잠 잘 자던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갑자기 그게 누적되다가요, 이게 똑같아요. 임계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물이 99도에 되다 갑자기 상태가 바뀌듯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상적이고 밤에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계속 먹는 게 여러분 어느 순간 진짜 블랙스완을 맞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카페인이 뇌 조직 전체를 차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 이 신체적인 능력과 그렇죠, 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24시간이 지나도록 분해가 안 된대요, 커피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약간 제 아내예요, 아내. 제 아내는 24시간은 아닌데 제 아내는 아침 7시에 딱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딱 반잔만 마셔요. 저희 집에 그 네스프레소 그 캡슐 커피를 샀거든요. 커피를 좋아해서. 근데 그거를 먹는데 딱 반잔만 마십니다.
왜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커피를 처음에는 집에서도 먹고 직장 가서도 먹고 막 이러다가 몸을 베리게 되니까 조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밤새도록 분해해도 안 돼요, 카페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 24시간 동안 분해를 못 했는데 다음날 또 먹어요. 그쵸? 그 다음날 또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페인이 각성을 하는 건데 이게 365일 내 몸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각성제가요. 그러니까 카페인 중독이 되는 거고 진짜 어느 순간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위험한 질병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불면증은 여러분 약과입니다. 커피 먹었더니 잠이 안 와. 이거는 너무 가벼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착각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커피를 마셨는데 또렷해져. 그게 이제 뭐냐. 그쵸?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보면 썩고 있다라는, 골마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게다가 여러분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또 특정한 차에 있죠. 어떤 차에는 많이 들어있죠. 다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특히 뭐 살 빼는 약, 다이어트 약, 진통제 이런 거에 따라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페인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 그러니까 이 카페인이 왜 나쁘냐면 아데노신을 수용체에 접촉시키는 그걸 막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디카페인은 어떠냐 질문 주셨죠? 여러분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디카페인의 경우도 최대 30%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30% 적게 들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최소 15%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잔만 마시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만성 수면 부족.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뭐예요? 평생의 그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콜라에도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탄산음료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수면을 위한 12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거 하면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수면 시간표를 꼭 지키십시오. 일정하면 좋습니다. 1시간 이내, 주말과 평일, 그쵸? 그래서 꿀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자러 갈 시간도요, 알람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부득이하게 뭐 조금 일주일에서 흐트러질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지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운동은 여러분 좋지만 너무 늦게 하지는 마십시오. 운동은요,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끝내야 돼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 체온이 증가하는데 뒤에서도 또 한 가지 꿀팁이 있지만 서늘한 곳에서 주무셔야 꿀잠을 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증가한 상태에서 자게 되면 수면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헬스장에서 밤 10시, 11시에 운동하는 거 그러면 1시, 2시에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 30분씩 하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지만 너무 늦게 하는 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카페인과 니코틴을 피하셔야 돼요. 아까 커피, 차, 초콜릿, 여기 콜라도 있네요. 예, 드시면 안 되고 이걸 드시는 순간 8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치명적이라는 거. 이게 축적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여러분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니코틴이라는 게 항상 얕은 잠만 자게 합니다. 그리고 니코틴은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담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도 음료도 잠자러 가기 전에는 최대한 피해야 돼요.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잠이 더 잘 오지는 않습니다. 술 먹었더니 잠이 잘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마시면 이 렘수면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이 렘수면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잠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입면, 그러니까 선잠에 이제 깨어있다가 들어가는 단계인 1단계인 입면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이 아니라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렘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잠자는 세 가지 단계 중에서요. 이 뇌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만 이 두뇌 활동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꿈이에요, 꿈. 그래서 렘 수면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비렘은 뭔가요? 이 두뇌 활동이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입면, 이제 잠에 들어가고 논렘이 됐다가 렘이 됐다가 논렘이 됐다가 렘이 되면서 이제 숙면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우리가 잠을 잘 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렘 상태가 어느 정도 길어야 우리가 숙면을 잘 수 있는데 알코올이 이 렘, 우리 뇌의 활동을 없앤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은 술 먹고 잠자는 게 잠이 잘 온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숙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째. 음식을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잠자기 전에. 소화, 활동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잠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음료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 같은 거 많이 마셔서 하면 잠 자다가 깨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그것도 안 되고요. 자, 6번째는 여러분 잠을 설치게 하는 약을 피하십시오. 설치게 하는 약? 이게 뭐지? 심장약, 혈압약, 천식, 약, 기침, 감기, 알레르기. 여러분 기침, 감기약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우리의 내성으로 이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막 걸핏하면 이런 거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면 섭취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복용을 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낮이나 이른 저녁으로 시간을 바꾸라는 거. 잠자기 전에 먹는 거는 여러분 쥐약이에요, 쥐약. 그쵸? 이게 습관이 되고 누적이 되면 진짜 쥐약이겠죠, 여러분. 자, 7번째는 뭐냐? 여러분 낮잠은 좋아요. 30분 정도. 너무 길게 자면 안 돼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자는 걸 방해하니까. 근데 오후 3시 이후에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낮잠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너무 늦게 자면 똑같은 이유죠. 밤잠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꼭 3시 전에 주무셔야 된다는 거. 낮잠을 주무셔야 된다는 거. 자, 8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라.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죠?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들으면서 하루를 반성해 본다든지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좀 긴장을 푸는 시간, 그렇죠? 아무 부담 없이 뭔가를 이렇게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죠. 막 빡빡하게 잠자기 전까지 막 긴장된 상태로 막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번째는 잠자리에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거는 추천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운동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욕조에 좀 반신욕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운동과 다르게 체온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해요. 운동은 이 신체를 다 쓰다 보니까 그 체온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지속이 되는데 이 사우나나 반신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긴장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한번 물로 지지고 긴장을 풀고 주무시면 또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침실은 어둡게 차갑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무시는 곳에서는 TV나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하시는 거. 심지어 그 벽걸이 시계도 치워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째깍째깍 소리가 나면 계속 쳐다보게 되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서늘해야 됩니다. 서늘. 온도, 적정 온도는요 18도에서 23도. 18도에서 23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차갑게가 아니라 18도에서 23도. 각자에게 맞춰서 18도가 좀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0도로 올리셔도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침대는 가능하다면 고급진 걸로 매트리스와 베개,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침대는 1, 200을 더 주더라도 정말 너가 투자할 만하다고. 왜냐면 침대 한번 하면 또 오래 쓰잖아요. 인생의 3분의 1도 보내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생각나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쵸? 11번째. 여러분 햇빛을 꼭 쬐셔야 됩니다. 30분. 햇빛은 하루의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중요해요. 왜냐면 인간에게 오늘 제가 생체 리듬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생체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다니엘 핑크라는 언제 할 것인가라는 좋은 책이 있죠. 햇빛을 아침에 쬐는 걸 더 추천해요. 왜? 아침에 쬐야 하루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후에 쬐는 것, 오후에도 뭐 쬐면 좋겠지만 안 쬐는 것보다 낫겠지만 가능하다면 오전에 자연광으로 아주 밝은 빛을 접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12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 말똥말똥해져 오히려 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20분 넘게 계속 잠을 뒤척이면 과감하게 일어나셔가지고요. 아까 긴장을 푸는 활동들 있죠. 독서하시고, 그렇죠? 음악 들으시고, 뭐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고 그런 행동을 한 후에 주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못 잘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잠드는 거. 이게 또 건강에 그리고 숙면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독서는 아주 좋은 수면제죠.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12가지 꿀팁 이해되셨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 가지 질병, 막 교통사고, 그리고 인간을 더 매력적으로 하는 그런 거, 다이어트, 모든 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런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카페인을 말씀을 드렸고, 이 뇌에서 벌어지는 그 아데노신과 카페인의 전쟁,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카페인을 조금 우선 컨트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수면을 위한 좋은 작은 실천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하루 한 잔, 가급적 아침 일찍 드신다고 하면 이렇게 지키시면 좋겠죠? 이게 젊어서는 모르지만 점점 내 몸이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가지 비결 말씀드렸죠? 이거에 비추어서 나의 현 잠 상태, 잠 습관을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보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활기차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매력있다, 활기차서 보기 좋다, 이런 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